1번 두 곡선 y는 sin 파이 100x와 y는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x의 교점 중 y축에 가장 가까운 점을 a라고 하고 a에서 각 곡선의 접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을 y값이 큰 것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bc라고 할 때 1번 문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일단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와 C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두 곡선이 sin 파이 100x는 사실상 sin x이니까 이걸 이제 살짝 언급만 해주면 될 것 같아. sin 파이 100x는 sin x와 같고, 그리고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코사인 x와 같지? 이므로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언급을 해주고, 두 곡선 따라서 곡선 y는 sin 파이 100x는 곡선 y는 sin x와 같은 거고, 이며 또 곡선 y는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x, 이것은 곡선 y는 코사인 x와 같은 것이 얘이다. 따라서 두 곡선의 교점 교점의 x좌표는 sin x는 코사인 x다 그 방정식의 해와 같으니까, 즉 탄젠트 x가 1의 해와 같고, 그래서 y축에 가장 가까운 점은 교점의 x좌표의 절대값이 최소인 점이니까, 따라서 점 A의 x좌표는 하고, 이 방정식의 해는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그렇게 가니까 절대값이 제일 작은 값은 4분의 파이이고, 따라서 점 그 A의 x좌표는 4분의 파이이다. 그래서 A의 좌표가 나와. 그러므로 A는 x좌표가 4분의 파이이고 y좌표는 sin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일단 점 A의 좌표를 구했고, 그 다음에 B와 C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점 A에서 sin x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을 구해주면, 그럼 B하고 C의 점 중에 y좌표가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점 A에서 y는 sin x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구하는 과정은 자세하게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문제의 분위기상 바로 그 식을 얘기해주면, 미분하면 코사인 x이고 4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루트 2 기울기가, 따라서 y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x 빼기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이므로 y절편 이 접선의 y절편은 x를 0 대입한 마이너스 8분의 루트 2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또한 그러니까 A에서 코사인 x의 그 접선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A에서 y는 코사인 x의 그 접선의 방정식, 역시 결과를 그냥 쓰자고, y는 마이너스 sin x니까 4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이고,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리고 a를 지나는 x 빼기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접선의 y절편, 이 접선의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8분의 루트 2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이쯤 되면 이제 이 중에 큰 값이 b가 c보다 y좌표가 더 큰 거니까 큰 값부터 순서대로 bc, 큰 값이 점 b의 y좌표가 되겠지. 따라서 점 b의 좌표는 0 그리고 8분의 루트 2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c는 마이너스 0 x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8분의 루트 2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이 정도. 그러면 넓이가 나오는 거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그러니까 BC의 길이, 빼준 값이 4분의 루트 2 파이
높이가 y축과 a 사이의 거리 4분의 파이, 이어서 32분의 루트 2 파이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1번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진 것이겠지. 그리고 계속 이어서 2번을 본다면, 2번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좌표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세 점을 좌표 평면에 살짝 표시해주고 이야기를 끌고 가보면, 점 A가 여기 있고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그리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는 거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점 B의 좌표가 Y좌표가 8분의 루트 2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여기가 B. 점 C의 좌표가 마이너스 8분의 루트 2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 정도의 그림을 옆에 그려주고, 따라서 하면서 이게 각을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뭐 어떤 걸 잡아도 좋은데, 일단 이 길이를 잡는다 라고 한다면 이 각을 우리가 보면 되고, 아니면은 이 길이를 잡겠다 라고 한다면 이 각을 보면 되겠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분의 루트 2니까 탄젠트 값이 2분의 루트 2고, 그걸 이용할까? 아니면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쓸까? 그냥 살짝 고민이 되다가 깔끔하게 코사인 법칙으로 그냥 가버리자. 여기에서 따라서 한편 그 AB하고 AC 길이가 일단 같아 보이는데, 구해주면 선분 AB와 AC의 길이를 구하면, 길이는 AB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는 거지. 루트의 X좌표가 4분의 파이의 제곱, 그리고 Y좌표가 차이가 2분의 루트 1을 빼주면 8분의 루트 2 파이네. 그것의 제곱 64분의 2 파이 제곱. 그래서 루트의 16분의 파이 제곱과 64분의 2 파이 제곱, 16분의 파이 제곱은 64분의 4 파이 제곱, 64분의 2 파이 제곱, 64분의 6 파이 제곱, 6 파이 제곱. 따라서 8분의 루트 6 파이, 이렇게 AB가 나오고, AC의 길이도 이등변처럼 보이지만 그냥 길이를 구해주는 게 깔끔하니까 AC의 길이 역시 4분의 파이의 제곱 더하기, 역시 빼주면 같은 값이 되지. 64분의 2 파이 제곱. 따라서 역시 같은 값인 8분의 루트 6 파이다 이며, 이 길이를 알았고, 그리고 비스의 길이는 바로 계산이 되니까 빼주면은 4분의 루트 2 파이 이므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구해지는 거지. 코사인 각 BAC, 이 값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 2 곱하기 AB 8분의 루트 6 파이 AC 8분의 루트 6 파이 분의 그 AB의 제곱 64분의 6 파이 제곱, 그리고 AC 제곱 64분의 6 파이 제곱 빼기 BC 제곱 16분의 2 파이 제곱. 따라서 64분의 12 파이 제곱분의, 역시 분자도 64로 통분해주면 12, 이게 16분의 2니까 64분의 8, 64분의 12 파이 제곱에서 64분의 8 파이 제곱을 빼주면 64분의 4 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므로 따라서 코사인 각 BAC, 이 값은 64분의 파이 제곱이 약분되고, 역시 약분돼서 3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사인 각 BAC, 이 값은 3분의 2 루트 2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므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R에 대해, R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ER은 하는 이 식이 성립할 테니까, ER은 사인 각 BAC분의 BC 이고, 따라서 3분의 2 루트 2분의 BC가 4분의 루트 2 파이 인 4분의 루트 2 파이 곱하기 이것의 역수 2 루트 2분의 3,
따라서 이 아래값은 루트 2 지워지고 8분의 3파이. 그러므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은 16분의 3파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일단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먼저 보여야겠지. 그러니까 n이 1일 때 그때 n 팩토리얼의 값은 1 팩토리얼이고 1이고, 그리고 2의 n 빼기 1제곱 이 값은 2의 0제곱이 되면서 1이니까 이므로 따라서 n 팩토리얼이 1이 크거나 같다 2의 n 빼기 1제곱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n이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였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부등식 n 팩토리얼이 크거나 같다 2의 n 빼기 1제곱보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k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지. 자연수 k에 대하여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n이 k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가정에 의해서 우리는 k 팩토리얼은 크거나 같다 2의 k 빼기 1제곱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때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k 더하기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인 k 더하기 1 팩토리얼이 2의 k 더하기 1 빼기 1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즉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거지. 이 k 더하기 1 팩토리얼 빼기 2의 k 더하기 1제곱 빼기 1 이 값은 결국 k 더하기 1 팩토리얼 빼기 2의 k제곱인데, 이 값을 우리는 k 팩토리얼이 2의 k 빼기 1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k 팩토리얼이 드러나게 식을 살짝 이렇게 변형을 할 거고, 에서 k 더하기 k 팩토리얼이 2의 k 빼기 1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 값은 k 더하기 1 곱하기 k 팩토리얼 빼기 2의 k제곱은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k 팩토리얼이 2의 k 빼기 1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을 2의 k 빼기 1제곱으로 바꿔준 이 값 빼기 2의 k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이 식은 2의 k 빼기 1제곱으로 묶이고, 그리고 k 더하기 1 빼기 2가 되지. 이 값인 2의 k 빼기 1제곱 곱하기 k 빼기 1. 그런데 k가 지금 자연수니까 k 빼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서 크거나 같다 0보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 k 더하기 1에서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인 거니까 그걸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자고. 따라서 k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이 k 더하기 1 팩토리얼 빼기 2의 k 더하기 1 빼기 1제곱이 크거나 같다 0보다 이므로 k 더하기 1 팩토리얼은 크거나 같다 2의 k 더하기 1 빼기 1제곱보다. 따라서 n이 k 더하기 1일 때 n이 k 더하기 1일 때 부등식 이것이 성립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n 팩토리얼이 크거나 같다 2의 n 빼기 1제곱보다.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이제 이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것이 보여진 거지.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 같아. n에 대해서 부등식 n 팩토리얼이 크거나 같다 2의 n 빼기 1제곱이 성립한다. 얘 2다. 이러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인 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와 같을 때 그때 이 값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 이제 그 얘기네.
일단 A의 2024가 어떤 값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AN이 이것이므로 A의 2024는 시그마 K는 1부터 N자리 2024를 대입한 2024까지 K 팩토리얼 분의 1의 K자리에 대입해서 더한 값인데, 에서 우리는 1의 결과에 의해 K 팩토리얼이 크거나 같다 2의 K 빼기 1제곱보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라라는 분위기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어가자고. 이게 이므로 K 팩토리얼 분의 1은 역수는 양수니까 작거나 같은 거지. 2의 K 빼기 1제곱분의 1보다. 따라서 A의 2024, 그러니까 이 값은 그 값보다 K 팩토리얼을 이 값으로 바꿔주면 더 값이 큰 값들을 더한 거니까 역시 커지겠지. 크거나 같다, 이 값은 작거나 같다, 이 값보다. K 자리에 1부터 2024를 여기다가 대입한 K 팩토리얼 분의 1 대신에 이걸 바꿔준 2의 K 빼기 1제곱분의 1보다. 그런데 이 오른편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공식을 써서 마저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은 첫째 항이 K자리 1을 대입해주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을 모두 2024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그 1 빼기 R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1 빼기 R의 2분의 1의 항의 개수제곱 2024제곱 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따라서 A의 2024는 작거나 같다.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이 값, 그러니까 2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2024제곱, 그러니까 2 빼기 2분의 1의 2023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뭐 2 빼기 2분의 1의 2023제곱은 물론 2보다 작은 값이지. 따라서 A의 2024는 이 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이지. 어쨌든 2보다 작다. 한편 A의 2024는 이 값을 A의 2024는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이 값들이니까 2024 팩토리얼 분의 1, 이 값들이 전부 양수니까 당연히 1보다 큰 거지. 크다 1보다. 이므로 A의 2024는 그러므로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다 가 되고, 따라서 A의 2024 마이너스 2024는 연결에 마이너스 2024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024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022보다 작은 값이고, 이므로 따라서 M의 값은 뭐 이걸 굳이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답을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M은 이 값이다. 그 정수분이니까 마이너스 2023 더하기 알파라고 쓰여지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023이다 라고 이야기를 매듭을 지으면 되겠지. 3번 자연수N에 대하여 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할 때 이 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라. 일단 이 함수가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은 결국은 이 함수가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과 같으니까, 그런데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우리는 살짝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x를 한없이 크게 할 때 이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k의 값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감소함수이면서 오른쪽에서 무한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증가함수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그것을 이 식을 이용해서 보여야 되는 분위기다라고 우리가 살짝 그 분위기를 감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그래서 그 문제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답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까지 보여야 될 것인가 할 때 그 부분까지 보여야 될 것 같아. 이건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고 이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식으로 잡아주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이 값이 한없이 커진다, 무한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일 거야. 그런데 fx가 이 식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이걸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2의 x 더하기 1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 오른쪽 항이 이런 꼴이 나타나기 때문에 fx를 2의 x 더하기 1제곱으로 묶어버리죠. 그래주게 되면 먼저 x제곱 더하기 nx 빼기 n 더하기 1이 나오고, 거기에 두 번째 항이 2의 x 더하기 1제곱분의 kx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항은 x를 무한대로 버릴 때 2의 x 더하기 1제곱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고, 이며 이 뒷부분 두 번째 항도 역시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언급을 해주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의 x제곱분의 kx가, 그러니까 2의 x제곱분의 x가 0으로 세려가니까 2의 x 더하기 1제곱분의 kx가 이것을 0이므로 라고 하는 말을 언급을 해줘야 이걸 이용하게 되는 거지. 이므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두 번째 항 x제곱 더하기 nx 빼기 n 더하기 1 더하기 2의 x 더하기 1제곱분의 kx는 이 값이 0으로 가고 한없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다. 따라서 두 개의 항이 각각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가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고, 그러므로 fx는 따라서 fx가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감소함수를 수는 없으니까 fx가 증가함수가 되어야 되지. 증가함수여야 한다. 이 정도가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잡아서, 따라서 fx가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제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이 an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제는 우리가 설정한 그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을 지금부터 이제 구해보자. 여기서 f'x는 f'x를 미분을 실제로 해주면 2의 x 더하기 1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nx 빼기 n 더하기 1 더하기 2의 x 더하기 1제곱 곱하기 2x 더하기 n 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 가급적 미분하는 과정을 곱의 미분을 써서 미분하는 과정 한 줄 정도 더 쓰는 거니까 보여주면서 글을 써 나가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나을 것 같으니까 과정을 생략하지 않을 거야. 따라서 2x 더하기 1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k. f'x는 이 식이 되는데,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이제 그 k의 범위를 구해야 되고, 여기서 f'x는 이것이므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그 얘기니까 우리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할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봐야지.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f'x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지. f'x는 하고 이걸 다시 미분해 보자고. 그럼 2x 더하기 1제곱에 x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2의 x 더하기 1제곱 에다가 2x 더하기 n 더하기 3이 더해진, 따라서 2의 x 더하기 1제곱 에다가 x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의 x x 더하기
n 더하기 여기 2인데 3이라고 쓴 거. 그러니까 해주면 n 더하기 4x 더하기 n 더하기 3. 이게 이제 f 더블 프라임 x. 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는 따라서 2의 x 더하기 1제곱 곱하기 이게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n 더하기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다. 이쯤 돼서 우리는 f'x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f'x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f'x의 증가함표를 만드는 거지. 따라서 f'x의 증가함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x, f'x, fx 이 정도. f'x 그리고 f'x에 대한 증가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f'x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이 n이 자연수니까 또 작은 값이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고 0이고 0이고 부호는 결과를 제대로 써주면 다 인정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렇게 되면 따라서 이 f'x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최소가 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최소값이 나오는지 그렇게 경우가 나눠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을 봐야 돼. 한편 x를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f'x가 이 식이니까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2의 x 더하기 1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의 x 더하기 1 그 식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k를 더한 값이지. 이것의 극한값. 그런데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이 값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 값이 무한대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0으로 간다라고 이 앞에 있는 항이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논술 문제를 풀고 있고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풀이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라라고 하는 걸 또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의 결국은 2의 x제곱 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같은 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을 주어진 꼴로 변형을 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쪽으로 극한을 새로 고쳐야 되니까 이 식에서 에서라고 x를 마이너스 t 정도로 치환을 해서 그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으로 바꿔주는 게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라 하면 그러면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이 식에서 이제 바꿔주는 거야.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그리고 결과를 이쯤 되면 이제 써주자고 그냥. 이 식이 t제곱 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빼기 n 더하기 2의 t 더하기 1 그리고 이 식이 2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이니까 결국 2의 t제곱 t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k 이것의 극한값이고,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1번에서 주어진 그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좀 써주자고. 2의 t 빼기 1제곱분의 t제곱 빼기 n 더하기 2 곱하기 2의 t 빼기 1제곱분의 t 더하기 2의 t 빼기 1제곱분의 1 더하기 k 이고, 그럼 이제 이 값이 0으로 가는 거지. 이 값도 0으로 가고 이 값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고, 따라서 이 값은 k로 수렴한다. 이며 그래서 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이 k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였고, 그리고 f' 마이너스 1도 우리가 얘기할 거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f 프라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1이 되고 1 그리고 빼기 n 빼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1 곱하기 1 빼기 n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n 플러스 k 이다. 따라서 f 프라임 x의 최소값을 우린 구한 거지. 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n 플러스 k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기 위해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므로 k는 반드시 n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 한다. k는 크거나 같다 n보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n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끌어낸 거야. 그러므로 k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n은 n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는 1번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네.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은 다시 본다면 우리는 an이 n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선 an이 n이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네.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분의 1 이것은 이것과 같은 거지. an이 n이니까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분의 1 이다. 이걸 먼저 잡아주고,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급수의 수렴 발산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값이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급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분의 1은 항상 극한값 n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식을 바라보는 거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2 분의 1이고, 그래서 이것이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고 발산하면 발산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것의 극한값을 우리가 이제 마저 좀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야. 이고, 그래서 이것은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2 분의 1은 이걸 해본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중간항들이 다 소거가 되는 그런 항으로 그 두 분수의 합으로 그 차로 나타낼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분자 1을 그 처음에 항인 k랑 끝에 있는 항인 k 더하기 2의 차이가 2니까 k 더하기 2에서 k를 빼면 2가 나오니까 이 1을 우리는 먼저 2로 바꿔줄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우리는 이 식을 계산을 하잖아. 그 2를 k 더하기 2에서 k를 뺀 걸로 볼 거고, 그 2라는 값이 k 더하기 2 빼기 k와 같으니까 이렇게 볼 거고, 그래서 각각의 분수로 나눠서 그 따로 써주면 그러면 좋은 꼴이 만들어지지. 2분의 1에다가 이 부분이 k 더하기 2로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따로 분수를 쓰면 k 더하기 2가 약분이 되어서 k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빼기 두 번째 항은 k가 약분이 되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분의 1 이와 같은 꼴이 되고,
그래서 k 자리에 구체적으로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써 나가면 2분의 1 곱하기 따라서 1 대입하면 1 곱하기 3, 1 곱하기 2 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이거랑 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n을 대입해 주게 되면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 이 정도로 써주고 과정을 살짝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다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남네.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이것도 물러남고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급수의 합은 결국은 이 식의 극한값인데 그 식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임으로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합은 급수의 합은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 이것은 결국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러니까 이 식이 이 식과 같으니까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 이것의 극한값과 같고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이 0으로 가니까 결국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4분의 1로 수렴하네. 따라서 이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급수의 합을 구하죠. 급수의 합이 4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급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분의 1은 4분의 1로 수렴하는 거지. 수렴하며 그 급수의 합은 이라고 하는 조형을 그대로 쓰자고. 수렴하는가 라고 보고 있으니까 수렴한다 라고 이제 결론을 우리가 대답을 해주고 그 급수의 합은 4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2번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지는 거지. 4번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가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와 나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서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범위를 얘기하라 이제 그런 말이니까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주면 가 조건에서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란 얘기니까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고 로그 K 빼기 1이 0이 아니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가로부터 가를 만족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가를 만족하는 K에 대해서 이것이므로 그래서 K의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 잡아주면 따라서 K는 2가 아니고 그리고 이 식에서 로그 K 빼기 1 그리고 로그 K 빼기 2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2가 아니고 그리고 로그 K가 2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로그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2고 2다. 그러므로 K는 2가 아니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그와 같은 실수이니까 물론 진수니까 0보다 크고 따라서 0과 2 사이에 있거나 또는 K는 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다. 그래서 가를 만족하는 K는 이와 같은 수다 라고 가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우리가 구했고 한편 나를 만족하는 K의 범위도 우리가 구할 거지. 나를 만족하는 K에 대해서 일단 K는 마이너스 2분의 2와 2분의 3 이 사이에 있는 값인데 그런데 그 값에 대해서 지금 이 사인 값이 이러니까 그저 K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2와 2분의 3이므로 2분의 파이를 곱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2에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한 값
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 2에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한가 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에서 2분의 파이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2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그리고 역시 2가 지워지고 4분의 3 파이 이다. 따라서 2분의 파이 k 빼기 4분의 파이의 범위는 양변에서 4분의 파이를 빼주면 따라서 2분의 파이 k 빼기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역시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네. 그러므로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k 빼기 4분의 파이가 작거나 같다 1보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 값의 범위는 이 부등식은 결국은 사인 제곱의 2분의 파이 k 빼기 4분의 파이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결국 2분의 파이 k 빼기 4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므로 따라서 2분의 파이 k 빼기 4분의 파이가 사인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하고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는데 그 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 그 각의 크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이다. 여기서 2고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2분의 파이 k는 여기서 k 범위까지 나오겠지. 양변에 4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어야 하고 따라서 양변의 파이분의 2를 곱해서 k는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2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 그래주면 2네. 따라서 나를 만족하는 k는 이 범위에 있는 수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다. 그렇게 가와 나를 만족하는 수의 k의 범위를 각각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가가 이 범위고 나가 이 범위. 따라서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해주면 되니까 이것이면서 이거 다만 써주면 될 것 같아.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다 라고 4번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 문제 2번에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 있을 때 이 식을 이용하여 fx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일단 fx의 연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리미트 계산을 해주어서 fx를 구체적인 식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계산을 하자고. 1번 이 식에서 x의 절대값이 0은 따로 쓰고 있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x의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럼 저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x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x의 2n제곱 곱하기 로그 x의 절대값. 이 극한값은 0으로 가고 x의 2n제곱이 0으로 가니까 분모가 1로 가고 분자가 x 로그 x의 절대값. 그래서 전체 1분의 x 로그 x의 절대값 이 값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다. 이고 또 x가 1일 때 1이면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 극한값은 x가 1이니까 1을 대입해주면 1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의 2n제곱 곱하기 로그 1의 극한값. 이 값은 2분의 2 로그 1 결국 0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0의 극한값이므로 이건 0이지.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역시 계산을 좀 모양만 좀 잡아주자고.
xr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역시 마이너스 1의 2n제곱인 1 더하기 1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로그 1인 2분의 0 곱하기 0이지. 역시 0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0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고 역시 0. 또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럼 주어진 극한값 역시 다시 계산이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은 x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x의 2n제곱 로그 x의 절대값. 이것은 x의 2n제곱이 무한대로 발생하니까 그걸 나눠줘야지. 분자 분모를 x의 2n제곱으로 나눠서 1 더하기 x의 2n제곱분의 1 이 분모가 되고, 분자가 x의 2n 빼기 1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곱하기 로그 x의 절대값 시 되는데, 근데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분모가 1로 가네. 분자가 로그 x의 절대값. 따라서 이 값은 로그 x의 절대값 이므로 이렇게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fx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fx는 다음과 같다 하고 fx를 결정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fx는 범위를 이제 절대값이 없는 범위로 잡아주자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면, 그럼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니까 로그 x의 절대값에서 양수니까 그냥 로그 x. 또 x가 1이면 그럼 0이라고 잡아놨고,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은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x 로그 x인데 x가 양수니까 그냥 x 로그 x. 또 x가 0이면 그럼 0이다 라고 애초에 정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그럼 다시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니까 이거지. x가 음수니까 이제는 x 로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굉장히 여러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서 함수가 쓰여지네.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도 0이다 라고 우리가 잡아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니까 로그 x의 절대값에서 x가 음수니까 로그 마이너스 x. 따라서 연속성을 조사하라 라고 했는데, 따라서 지금 1보다 크거나 0과 1 사이에 있거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연속함수로 함수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따로 언급을 해주고, 이거나 또는 0과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는 연속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며, 그래서 fx는 저 범위에서는 연속함수가 되니까 연속이고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속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결국은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1이네. x가 1일 때 연속인가, 이제 그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세 개의 값에서의 연속성을 우린 따로 따질 거야. 연속성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아래쪽에 이제 따지면 되겠지. 그래서 x가 1일 때의 연속을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x가 1일 때 이렇게 가자고. 그때 f1 함수값 f1은 0이고, 그리고 1에서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우리가 봐야지. x가 1 왼쪽에서 1로 접근할 때 1에서의 좌극한 값은 x를 1 마이너스로 보낼 때 1보다 작을 때는 x 로그 x네. x 로그 x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1 곱하기 0인 0으로 수렴하네. 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 근데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여기지, 로그 x지.
로그 x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로그 1인 0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f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따져주고, 그리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차례대로 0일 때 마이너스 1 먼저 가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함수값이 f-1, 함수값이 역시 0이 되고, 그리고 좌극한 x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보낼 때 그때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로그 마이너스 x니까 x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보낼 때 로그 마이너스 x의 극한값. 그런데 x가 어쨌든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x는 1로 가니까 이 값은 로그 1인 0으로 수렴하게 돼. 0. 또 우극한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 근데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fx는 여기니까 x 로그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 로그 마이너스 x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뒤에 있는 값이 로그 1로 가서 0으로 가서 마이너스 1 곱하기 0인 역시 0 이렇게 되네. 따라서 fx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서 이 점에서 역시 연속이다. 이렇게 일단 이제 0 하나 남은 거지. 그럼 이제 0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x가 세 번째 x가 0일 때, 세 번째 x가 0일 때, 일단 함수값은 0이고 f0은 0, 그리고 좌극한 x를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x를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x 로그 마이너스 x의 극한값이지.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x가 0으로 가는데 뒤에 있는 값이 로그 0으로 가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네. 그러니까 0 곱하기 무한대라서 이것을 우리는 바로 그 값을 얘기할 수 없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 계산을 하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용하여 라는 힌트를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식을 이 계산을 하라고 준 듯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저 식을 의식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까를 보면 2의 x제곱 분의 x의 n제곱 이러고 있으니까 이 자연대 수위가 2의 x제곱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뭐라 놓으라는 뜻인 것 같아.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서 로그 마이너스 x를 우리가 t라고 넣는다면 이렇게 가지고 t라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x는 2의 t제곱이 되고, 따라서 주어진 식은 t라고 할 때 이 식은 x를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0 마이너스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5를 가지면서, 그럼 마이너스 x는 플러스 5를 가지면 플러스 5를 가지면서 0으로 가고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리고 x가 그때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을 t라고 넣고 이것이 되고. 근데 역시 이 식에서 한 번 더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다시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x제곱 분의 이러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으로 바꿔보자. 다시 여기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식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꿨더니 다시 여기에서 이며 이것도 마저 써줄까? x를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로그 마이너스 x를 t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 이며 여기서 다시 t를 마이너스 s 정도로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 극한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지. x를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t가 마이너스 s로 가게 되면 t가 마이너스 s라고 하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s는 무한대로 가지.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그리고 t 자리에 마이너스 s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s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그때 2의 s제곱분의 s가 되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에 해당하는 식하고 똑같으니까 이 값은 따라서 0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x가 0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0에서의 좌극한을 구한 거지. 따라서 좌극한 값은 0이다 라고 구한 거야. 따라서 x를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0이다. 이거 구한 거고, 우극한 값도 또한 하면서 이제 구해줘야 되겠네. 연속성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뭐 다 구해서 그 값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또한 0에서의 우극한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 이 값은 근데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 로그 x니까 똑같은 함수네.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이 식이 이제 xfx가 되고, 아니지, fx가 x 로그 x, x 로그 x,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때 이 과정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쯤 되면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위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계산에 의해 이 정도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 역시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무난하게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 셌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과정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따라서 fx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범위에서 다 연속인 거고, 그리고 각각의 끊어지는 점들에서 그 구간이 나뉘어지는 점들에서 다 연속이기 때문에 따라서 fx는 하고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 되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에서 연속이다 라고 fx의 연속성을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네. 그렇게 1번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이니까 그러면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고, 2번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이래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연속이니까 이래서 미분 계수를 직접 봐야 돼. 2번 따라서 1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를 직접 봐야지. x를 좌미분 계수, 그러니까 h를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이렇게 h분의 f의 1 더하기 h 빼기 f1, 이 극한값을 우리가 이제 잡아보는 거야. 이걸 계산해서 수렴하면 그게 좌미분 계수니까 이 값은 h를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h분의 f1은 이미 0이다라고 잡아놨고, f의 1 더하기 h인데 h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1 더하기 h는 1보다 작은 값이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여기 fx가 이거니까, 따라서 f의 1 더하기 h는 x 로그 x에다가 1 더하기 h를 대입한 1 더하기 h 로그 1 더하기 h 이렇게 되겠네.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로그 1 더하기 h, 이 값은 우리가 극한값의 그 결과를 아니까 이 값은 1로 수렴하잖아. 따라서 1 곱하기 1 더하기 0인 1 곱하기 1인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극한 우미분계수 h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역시 h분의 f의 1 더하기 h 빼기 f1, 그러니까 h를 0 플러스로 보낼 때이고, 역시 f1은 0이니까 f1 더하기 h를 구체적인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h가 양수니까 1 더하기 h는 1보다 큰 수,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로그 x야. 따라서 그냥 로그 1 더하기 h, 이것의 극한값도 1이지. 1. 따라서 fx는 이걸 직접 이제 극한값을 잡았으니까, 따라서 h를 0으로 보낼 때라고 직접 하면 되겠네.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1 더하기 h 빼기 f1은 1이다. 따라서 fx는
1에서 이게 수렴하니까 그게 이제 F'1이니까 미분 가능하다. 가능하며 F'1은 특히 1이다. 이 정도로 써주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했다라고 인정이 될 것 같다. 2번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3번에 지금 fx를 이미 다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라 1번 문항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어. 1번을 잘 풀어놨기 때문에 2번도 이렇게 풀리고 이제 3번도 뭐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3번에 정적분, 이 정적분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2분의 1부터 2까지 fx dx. 그런데 우리는 2분의 1부터 2까지가 그 전체 범위를 아우르는 함수 fx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2분의 1이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연괄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부터 2까지 1보다 큰 값까지 범위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범위를 나눠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2분의 1부터 1까지 fx dx와 이렇게 나눌 거지.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해서 더해주겠다. 그런데 2분의 1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는 지금 연괄 사 있는 범위니까 x 로그 x를 적분해야 되겠네. 그리고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는 1보다 큰 범위니까 로그 x지. 로그 x 적분. 이것이며 여기서 각각을 계산해서 이제 더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각각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자. 여기서 2분의 1부터 1까지 x 로그 x의 정적분 값은 하고 부분적분을 써서 계산을 해줘야지. 부분적분을 써주게 되면 x를 적분할 거지. 2분의 x 제곱 로그 x 2분의 1 빼기 2분의 1부터 1까지 로그 x 미분해주면 x분의 1, 그래서 2분의 x 이것인 1을 대입해주면은 0이고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2제곱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이 값이 첫 번째 항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4분의 x제곱에다가 역시 1을 대입하고 2분의 1을 대입해서 빼는 거니까, 따라서 2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빼기 1을 대입한 4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을 대입해준 4제곱분의 1 4제곱분의 3 빼기 4분의 1 이렇게 먼저 그 범위에서의 정적분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네. 1부터 2까지 로그 x의 정적분과 이 로그 x를 뭐 적분하면 x 로그 x 마이너스 x니까 그냥 갖다 쓰자고. 따라서 2를 대입해주면은 2 빼기 2 빼기 1을 대입해주면 0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이 더 나오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그 정적분 값은 하고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 fx dx 그 정적분 값은 4제곱분의 3 빼기 4분의 1과 1을 더한 4제곱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이다. 2다. 이 정도 1번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 문제 2번에 2번 2차 이상의 다항함수 fx와 함수 g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항식 rx를 구하시오. 일단 rx는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 이하의 다항식이지. 그래서 rx는 ax 더하기 b 이와 같은 함수의 꼴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rx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x제곱으로 나눌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인데 rx가 이거니까 이 식을 쓴 다음에 a와 b를 구하라는 얘기고, 따라서 x를 0 대입하고 미분해서 0 대입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f0을 알아야 되고 f'0을 알아야 되네. 그것을 가와 나로부터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문제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가보자고. 가에서 이렇게 f와 g의 인버스의 g의 역함수의 합성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파이다.
그러니까 f의 g의 역함수의 2의 값이 파이 2며 이렇게. 그 다음에 g의 인버스 2가 아마 0이 되나 보지. 그걸 우리가 잡아주면 그 g 0이 x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2의 1제곱인 2야. 2에서 이렇게 된다는 이 식에서 g의 인버스의 2가 0이므로 오케이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f의 이 값이 0이니까 f0이 파이이다 라고 일단 우리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그 하나의 함수값 f0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f하고 g의 역함수의 도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돼. 한편 f와 g의 역함수의 프라임의 x는 이걸 우리가 그럼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f g의 역함수의 x의 전체 미분 도함수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지. 이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서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이것은 f'의 g의 역함수의 x 이 식과 그 다음에 이것을 미분해서 곱한 것 g의 역함수의 프라임 미분한 것에다가 x를 대입한 이 함수를 곱한 것과 같다 이므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 거기다가 2를 대입하고 싶은 거야. 여기다 2를 대입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f의 g의 역함수의 도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이지. f'의 g의 역함수의 2 곱하기 g의 역함수의 프라임의 2 이고, 그런데 g의 역함수의 2가 이미 0이다라고 해놨어. f'에 따라서 0 곱하기 g의 역함수의 프라임의 2 이다. 여기에서 이 값, 그 뒤에 곱해지는 이 값은 역함수 미분법을 우리가 떠올리면 g의 인버스의 프라임의 2는 g의 역함수의 프라임의 2는 g의 역함수의 2가 0이니까 그 2에서의 미분계수는 g 프라임의 0분의 1이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 g 프라임 0분의 1이고, 그런데 g 프라임 0이 g 프라임 0이 없네. 어쨌든 0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은 그러니까 그가 f하고 g의 역함수의 프라임의 2는 f 프라임 0 곱하기 이 값 g 프라임 0분의 1 인데 그 값이 1이다. 근데 gx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g 프라임 0을 구할 수가 있구나. 순간 그것을 놓쳤네. 이제 뭐 이제 거기 이제 걱정이 없어 이제. 따라서 f 프라임 0은 g 프라임 0이다. 그런데 g 프라임 x가 한편 g 프라임 x가 2의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제곱을 미분한 이게 gx니까 그걸 미분한 함수니까 에다가 3x 제곱 더하기 1 곱한 값이니까 이므로 g 프라임 0은 0을 대입해주면은 2이지 2 0 대입하면 2 따라서 2며 따라서 f 프라임 0은 g 프라임 0인 역시 2이다 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네. 그래서 fx는 f0이 파이이고 f 프라임 0이 2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fx를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므로 Rx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ax 더하기 b다 인 a와 이다 라고 보자. 이 정도로 복잡하게 가지 말고 나머지의 정의, 다항식의 나눗셈의 정의에 의해 하고 우리는 이 식을 이제 쓸 거야. fx는 x제곱 곱하기 몫에 해당하는 그 다항식 qx를 곱하고 나머지 ax 더하기 b. 이때 다항식의 나눗셈의 정의에 의해서 fx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므로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그러면 f0은 b, 따라서 b는 f0이 파이니까 b는 f0인데 그 값이 파이이다 라고 그렇게 b의 값을 우리가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미분한 후 x에 0을 대입하면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미분을 실제로 해. 미분하면 f'x는 곱의 미분을 써줄 거고, 2x qx 더하기 x제곱 q'x 더하기 a, 따라서 에서 0을 대입해 주니까 f'0은 0, 0, a, 따라서 a는 f'0에 해당하는 f'0이 2이니까 2.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는 상황이지. 나머지 rx. 그러므로 나머지 rx는 ax 더하기 b에서 a가 2이고 b가 파이니까 2x 더하기 파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문제 2의 3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승률이 75%인 4분의 3의 확률로 이기는 그 얘기지. 승률이 75%인 바둑기사가 n번의 대국에서 n번 바둑을 뒀는데, 그 각각의 바둑을 둘 때마다 그 각각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지금 4분의 3으로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준 상황이야. 그렇게 n번의 대국에서 k번 이길 확률 pk를 구하시오. 그렇게 확률이 일정한 사건을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는 사건이, 그 확률이 일정한 그 사건이 그 n번 중에 k번 일어날 확률, 이런 확률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그 말을 써주면서 대답을 아는 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 PK는 하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n번 중에 k번 이길 확률이니까 NCK, 그리고 매번 이길 확률이 4분의 3, 4분의 3의 k제곱, 그러면 질 확률은 4분의 1이지. 여사건의 확률 4분의 1의 n 빼기 k제곱 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1번은 충분한 거야. 그리고 2번, fx가 이렇게 정의된 함수일 때 f'1을 구하라. 근데 여기에서 pk라고 하는 이 기호는 지금 1번에서 나온 그 기호를 그대로 이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니까 그대로 갖다 쓰자고. 2번에서 따라서 fx는 4의 n제곱에다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pk, 그러니까 이거 nck, 그리고 4분의 3의 k제곱 4분의 1의 n 빼기 k제곱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다가 x의 k 더하기 1제곱을 곱해서 만든 이 식의 k자리에다가 0부터 n까지 대입해서 다 더한 것. 그런데 이런 식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실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이항정리 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n제곱이고, 이것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그리고 a의 r제곱 b의 n 빼기 r제곱과 같다. 뭐 이런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을 지을 생각을 할 거지. 보니까 여기 k제곱이 있는데 여기도 k제곱이 있단 말이야. 같은 k제곱을 묶어주자고. 그럼 x 이 식은 x 곱하기 x의 k제곱이니까 그 x 곱하기 x의 k제곱으로 분리한 다음에 그 x를 시그마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으니까 빼내줘. 4의 n제곱 x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그 nck. 그러면 여기 x의 k제곱이 남는데 그것과 4분의 3의 k제곱을 지수법칙에 의해서 묶는 거지. 그럼 4분의 3 x의 k제곱 그리고 4분의 1의 n 빼기 k제곱. 우리는 이렇게 식을 쓸 거고, 그렇게 쓰게 되면 이게 지금 곱하기가 아니고 x야. 곱하기 이렇게. 이 식이 바로 그 식이지. 이건 a 더하기 b의 n제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이 뒤에 있는 식을 설명하지 말고 그냥 쓰는 거야, 결과를. 따라서 4의 n제곱 x 곱하기 이것이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야, 이렇게 쓸 거지.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1의 n제곱. 이게 4의 n제곱을 준 이유가 이 분모 이 식을 좀 간결하게 만들라고 준 거네. 그러니까 이것은 4의 n제곱 곱하기 x 곱하기 통분한 다음에 n제곱을 따로따로 쓰면 4의 n제곱분의 3x 더하기 1의 전체 n제곱 해서 지워지고, 따라서 x 곱하기 3x 더하기 1의 n제곱 이렇게 되네. 그래서 fx는 이것이다 라고 구할 거고, 그러므로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되겠네. f'x는 곱의 미분 써가지고 3x 더하기 1의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한 거 n 3x 더하기 1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3에서 f'1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f'1의 값은 1을 대입해서 4의 n제곱 1 대입하니까 됐고, n 곱하기 4의 n 빼기 1제곱에다 3을 곱한 3n 곱하기 4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걸 뭐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아. 따라서 f'1은 4의 n제곱 더하기 3n 곱하기 4의 n 빼기 1제곱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3번 이 다항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시그마 안쪽에 있는 식이 2번의 fx와 같지? 그리고 우린 fx가 이미 이렇다 라고 구해 놨기 때문에 따라서 저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 3번 4의 n제곱 곱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pkx의 k 더하기 1제곱, 이 식은 x 곱하기 3x 더하기 1의 n제곱이므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므로 그 다항식은 n은 1부터 p까지 그 다항식, k는 0부터 n까지 pk x의 k 더하기 1제곱, 이 다항식은 이것과 같다. n은 1부터 p까지 x 3x 더하기 1의 n제곱과 같다. 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서 이게 3x 더하기 1의 n제곱의 1차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거기다 x를 곱하면 2차 항이 나오는 거니까 3x 더하기 1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는 1차 항의 개수는 이걸 전개하게 되면 ncr 곱하기 3x의 r제곱 그리고 1의 n 빼기 r제곱 에서 r에 1을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서 그러면 nc1 곱하기 3x 이고 따라서 3nx이므로 3n 곱하기 x이므로 3nx 그러므로 그 개수는 x 1차항 x의 개수는 3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x 곱하기 3x 더하기 1의 n제곱 이 식의 x제곱항의 개수는
3n이 되는 거지. 1차항에다가 x를 곱하니까 3n x제곱이 만들어지니까 역시 3n이며, 따라서 그 다항식 시그마 n은 1부터 p까지 x 곱하기 3x 더하기 1의 n제곱, 이 다항식의 제곱항의 개수는 그 n이 1일 때, n이 2일 때에서 n이 p일 때까지 쭉 그 제곱항들이 덧셈으로 나타나니까 그 개수는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해서 3 곱하기 n까지, p까지 이 값이겠지. 인 3 곱하기 2분의 p 더하기 1 이다.